방금 전까지 3.5를 타다가 2.5를 타니까 첫 느낌이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가격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많거나 이런 건 또 아니거든요. 근데 3.5 스마트 스틴 같은 경우에는 2.5와 공인 연비가 시승 차량은 전자 제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었고 현재 차량은 전자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지 않은데 그 차이가 이제 2열에 또 휠베이스가 긴 차량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전자 제어 서스펜션이랑 차이점은 지금 보신 차량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빠르게 출고받고 싶다면 저희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K8의 3.5입니다. 엔진 정말 크죠. 그리고 정말 조용합니다. 힘도 세고 조용하고, 그리고 이 안쪽으로 보이시는 이 마운트에 지금 선 꼽혀 있는 거 보이시죠? 전자식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풀옵션 차량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힘도 세고 승차감도 좋고 뭐 다 좋은데, 그럼 K8 전체적으로 뭐 차도 커지고 고급스러워지고 만족스러워서 가격표를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좀 가성비를 생각하다 보면 점점점 2.5 엔진이 자꾸 생각이 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런 마력과 승차감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제가 자주 찾는 여월 대리점에 찾아왔고요. 그리고 바로 왼쪽에 위치한 게 바로 2.5 시그니처 모델입니다. 2.5 엔진 최근에 이슈들이 좀 있긴 했었죠. 하지만 뭐 보강이 됐다, 또 뭐 변화가 있었다 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한번 주행하면서 마력은 어떤지, 힘은 괜찮은지 한번 살펴볼 테고요. 지금 이쪽에 보시면 좀 자르시죠? 기본 적용되는 서스펜션은 과연 하드한지 편안한지 2열 승차를 하면서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8 2.5로 이동해서 탑승을 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3.5를 타다가 2.5를 타니까 첫 느낌이 일단은 그 4기통이 움직이는 느낌이 좀 나네요. 근데 아마 2.5만을 시승했다면 아마 인지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 굉장히 정숙하거든요. 진동도 잔잔하고. 근데 3.5를 타다가 6기통을 타다가 4기통을 타니까 6기통은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굉장히 조용합니다. 그래서 그에 비해서 좀 진동이 있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초반 이렇게 가속하는 거는 뭐 별 다르지 않은데? 이런 느낌입니다. K8 2.5는 198마력이죠. 그러니까 3.5 같은 경우에는 마력당 5.4kg 정도를 견인하면 됩니다. 2.5 같은 경우에는 마력당 7.8kg. 사실 차이가 좀 큰 편이죠. 하지만 저속에서만큼은 지금 현재는 느끼기 좀 힘들어요. 근데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공도를 이동하고 있는 이런 엑셀링과 이 정도의 속도, 가속이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평상시에 주행할 패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만큼은 3.5랑 2.5랑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잠깐 풀악셀을 했는데 뭐 제 몸이 뒤로 붙는다든지 이런 건 없지만 초반 발진 성능은 굉장히 우수한 것 같아요. 차체가 커지긴 했지만 사실 그렇게 무게가 무겁진 않았습니다. 1650kg 정도. 그러니까 5m 넘는 차량이라고 해서 뭐 2톤 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뭐 2.5 스마트 스트림 엔진만으로도 충분히 도심에서 뭐 차선 변경을 위해서 가속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3.5와 비교했을 때 차이점이라면 3.5는 제가 풀악셀을 하면서도 여기서 더 속도가 나는데 더 힘이 더 남는데 약간 이런 느낌인데, 얘는 방금 전에 더 이상 짜낼 힘은 없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차이가 난다는 거. 근데 이것도 방금 전에 물어봤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엔진음은 확실히 6기통이 웡, 얘는 엥, 약간 이런 느낌.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가격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많거나 이런 건 또 아니거든요. 조금 더 얹으면 6기통에 정말 여유로운, 근데 예전 같았으면 연비가 정말 사악할 정도이거든요. 3500cc, 3800cc. 옛날에 제네시스 3.8 같은 경우에는 시내 주행을 한참 하고 나면은 뭐 5km? 뭐 이랬거든요. 근데 3.5 스마트 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2.5와 공인 연비가 약 1km, 1.1km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고민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기아자동차도 알 것 같아요. 2.5가 판매량이 아마 80% 이상은 될 거라는 거를. 그래서 뭐 관계자 말에 따르면은 아마, 그러니까 지금 생산 예상 잡혀 있는 것도 2.5가 월등히 많다고 합니다. 패들 시프트를 써서 한번 가속을 해보겠습니다.
RPM을 6500, 그러니까 레드 RPM 존까지 다 사용을 하네요. 2.5 하셔도 힘이 약하다고 느끼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본인이 모셨던 차량이 250마력 이상의 차량들을 여태까지 지금까지 가지고 왔었다, 이런 분들은 3.5를 선택하시면은 부족하지 않고 이전보다 더 나아진 파워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새 차를 샀을 때 감동이 더 있으실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뭐 그 전에 이제 중형차를 타다가 넘어온다, 2000cc를 타다가 이제 넘어온다, 뭐 이러신 분들은 2.5를 선택하셔도 중형 2.0 기준으로 2.0 터보를 모는 듯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K8 2.5에도 RMDPS가 적용이 됐죠.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랜저와 비교했었을 때 2.5 기준으로는 RMDPS 조향 성능이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나을 수밖에 없다. 예, 그만큼 조향 성능은 지금 제가 3.5를 몰다가 몰았지만 뭐 다 공통적으로 조향 성능은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더불어서 이제 승차감 부분인데, 시승 차량은 전자 제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었고 현재 차량은 전자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지 않은데, 그 차이가 혹시 너무 물렁하거나 또는 너무 과도하게 하드해서 통통 튀거나 이게 좀 걱정됐었거든요. 기본적으로 기준을 잡았을 때 좀 하드하다, 근데 이전의 K7보다는 조금 더 고급진 느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골목길로 들어가서 방지턱과 그 다음에 좀 울퉁불퉁한 노면도 한번 주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예, 보통 이 정도 속도로 해서 이렇게 넘어가죠. 그쵸? 부드러운가요? 어떤가요? 9.5랑 크게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은데요. 그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5에 댐핑을 하드하게 전자 서스펜션이 적용해서 댐핑이 하드하게 바뀌기 전, 그러니까 기본은 같은 것 같습니다. 기본은 승차감은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예, 제가 좋아하는 느낌이거든요. 딱딱한 듯한데 약간 밑에서 서스펜션만 좀 바빠야지 제 몸까지 바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거 한 번 더 좀 더 세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편안하네요. 그리고 지금 불규칙한 노면을 계속 가고 있는데 지금 밑에서 열심히 서스펜션만 왔다 갔다 하는 게 막 느껴집니다. 운전석에서 느끼는 승차감은 확실히 이전보다 좋아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도 괜찮다. 전자 서스펜션이 오히려 운전자에게 좀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충격이 가해지거나 또는 차체가 한쪽으로 기울었을 때 그 기울어진 쪽을 좀 더 단단하게 해주고 반대편을 풀어주고, 이게 A 아니면 B, B 아니면 A로 해,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노면은 굉장히 그 경우의 수가 많다 보니까 주행을 하면서도 처음에 첫째 날은 소프트하네, 그런데 둘째 날은 또 여기 또 되게 하드하네, 왜 이러지? 제가 주행을 하면서 하루 이틀 3일을 주행을 하다 보니까 사람만큼 민첩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기서 좀 편할 줄 알고서 딱 노면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딱딱해진다든지, 또는 여기서도 하다겠지라고 해서 조심히 넘어갔는데 편하게 넘어간다든지, 제가 아직 K8에 적응이 안 되는 상태인 거죠. 스포티한 다이나믹 주행을 하기 위해서 좌우 롤링이나 피칭을 얘가 필요할 땐 좀 꽉 잡아줘야 돼, 더 단단하게 해줘야 라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전자 서스펜션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평상시 주행에서 그냥 불규칙한 노면, 그 다음에 방지턱 넘을 때도 얘가 뭔가 더 부드럽게 해줄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냥 기본 서스펜션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본과 전자 제어 서스펜션의 차이는, 기본은 같고 여기에 추가로 하드함을 더할 수 있는 건 전자 서스펜션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범한 보통적인 주행만을 해 라고 하시면 이 부분은 전혀 쓸 일이 없어요. 그냥 기본으로 선택하셔도 그렇게 후회는 없을 것 같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네시스에서 전자 제어 서스펜션이 빠졌을 때 좀 하드하거나 더 불편할 수 있다 라고 했던 거와는 좀 사뭇 다른 느낌입니다. 네, 이렇게 좀 급하게 제가 지금 코너를 돌아봤는데, 코너를 돌 때도 자세가 꽤 안정적이에요. 예,
물론 이 이상 더 급한 코너를 뭐 연속 코너를 돌아서 롤링이 어떤지 뭐 이런 것까지는 제가 지금 체크를 못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일상 도로에서 만날 수 있는 코너나 또는 고속 주행을 하거나 고속도로를 달렸을 때의 그 안정감 그리고 편안함까지도 운전석에서 느끼기에는 오케이. 자, 지금 이제 2열로 이동해서 2열 승차감은 어떤지, 우리 가족들이 느낄 승차감은 과연 어떤지, 2차 선택해도 되겠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열 시승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열 승차감이 사실은 제일 궁금합니다. 일단은 1열은 오케이. 네, 2열 승차감, 이제 아무래도 가족들과 또는 이제 VIP 분들이 타시게 될 텐데, K7에서는 운전석에서만큼은 굉장히 만족스러웠는데, 그에 비해서 2열 승차감은 약간 튄다, 약간 이런 느낌? 조금 1열만큼 고급스러운 느낌은 안 난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요. K8은 기본 서스펜션은 어떤지, 전자제어 서스펜션과 같은 승차감을 보여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지턱부터 한번. 네, 지금 브레이크 안 잡고 지금 그냥 넘어갔는데, 일단은 푹신하게 잘 잡아준 것 같아요. 편안하네요. 예, 운전석에서 느꼈던 거와 같은 것 같아요. 기본은 전자제어 서스펜션과 함께 좀 고급스러운 편안함이 있다, 이렇게 세팅이 잘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탑승을 해도 만족스러운 승차감을 보일 것 같고요. 네, 지금 방금 전에도 노면이 좀 좋지 않았는데, 오도도독 오도도독, 그러니까 오른쪽 바퀴 오도도독, 왼쪽 바퀴 오도도독. 예, 기본적으로 편안하다. 컴포트한 승차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대다수의 분들이 만족해할 만큼 편안한 승차감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차이점이 있다면 1열에서 느꼈던 2.5 엔진의 진동과 소음, 아주 미세하게나마라도 그 들렸던 소음이 2열에서는 지금 들리지가 않네요. 네, 정수성도 좋은 것 같고요. 풍절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마찬가지로 조금 외부 소음은 뭐 대형 고급 세단만큼 뭐 이렇게 단절된 느낌까지는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풍절음과 이런 부분들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차량들 이동하는 소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들리는 것 같고요. 네, 지금 현재 차량은 시그니처이기 때문에 2열까지 이중접합 차음 유리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옵션 조합을 해서 나만의 정말 합리적인 아주 가성비 좋은 K8을 조합을 막 하려고 하다 보면 옵션이 파노라마 선루프, 오디오 뭐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뭐 컴포트 이런 것들은 뭐 본인이 원하다 보면 그냥 선택을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하실 것 같은데, 파노라마 선루프 제가 무조건 선택하라고 보통은 얘기하거든요. 왜냐면 나중에 중고차를 팔 때도 이 부분은 감가가 안 되고 적용이 되거든요. 하지만 K8에서만큼은 이 오픈되는 창 면적도 좀 작고, 그 다음에 가운데 바도 좀 신경이 쓰이고, 전체적인 면적도 우리가 SUV에서 느끼는 것보다 좀 작다 보니까 승용에서의 파노라마 선루프와 SUV의 파노라마 선루프 좀 차이가 있잖아요. 파노라마 선루프 할래? 오디오 할래? 둘 다 해서 한 200만원 드릴래? 이렇게 하시면 모르겠지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저는 오디오를 선택할 것 같아요. 메르디안을. 왜냐면 우리가 운전하시는 분들 대부분 다 닫고 다니시잖아요, 사실 선루프. 요즘 실내에서 담배 피우는 분들도 많이 줄어들었고. 네, 저는 오디오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3.5 시승을 하면서도 누누이 강조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가 쿠페형으로 이렇게 약간 떨어지다 보니까 2열의 높이가 좀 많이 낮아져 있어요. 그래서 안쪽으로 많이 깎아놨는데도 불구하고 183인 제 기준으로 봤었을 때 이렇게 앉으면 꽉 허리를 못 핍니다. 목을 못 핍니다. 여기 지금 걸리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 가족,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키가 너무 커서 180이 넘는다 이러면 그냥 다른 차를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뒷좌석에는 180 이하가 적정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머리를 부딪혀 가면서까지 탑승하기에는 너무 불편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아쉽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운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190 이상 되시는 분들은 운전석에 앉았을 때 시트 포지션을 가장 낮춰도 닿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르고 시트고 뭐 무중력 시트 포지션이 가능한 골격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물론 전고도 1. 몇 cm가 낮아졌긴 했지만 그런 구조물 때문에 시트 포지션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낮춰도 기본적으로
높은 시트 포지션을 유지를 해요. 그래서 본인 신장이 그렇다면 오히려 일단은 K8은 빼놓고 고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운전석에 탔을 때는 잘 못 느꼈는데 이제 2열에 또 휠베이스가 긴 차량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전자제어 서스펜션이랑 차이점은 잔진동이 있네요. 네, 그러니까 큰 진동 후에 오는 그 여진인 잔진동이 뒤쪽에서는 조금 있는 그 정도의 차이만 있네요. 네. 그러면 한번 차가 없을 때 스포츠 모드로 한번 달리면서 DL에서 어떻게 느껴지는지. 아무래도 운전석에서 느끼는 롤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2열에서도 다르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급차선 변경을 막 해봤는데 괜찮네요. 서스펜션 세팅이 확실히 이전보다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전자제어 서스펜션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기본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뭐 충분히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과감속 때도 괜찮았고 차선 변경할 때도 승차감 좋았고요. 그냥 저라면 2.5에 그냥 기본을 선택하시고 거기에 옵션으로 오디오 선택하고 그 다음에 컴포트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뒷좌석에 아무래도 우리 가족이 좀 자주 탄다, 그 다음에 또 편의사양으로 좀 이전 차량과는 좀 다른 편의사양을 좀 선물하고 싶다 이러면 통풍 시트까지 다 적용을 해서 차량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K8 2.5를 시승해 봤습니다. 뭐 운전도 해보고 뒷좌석도 잠깐 타보면서 어떤 승차감과 가속 성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히려 시승을 하면서 드는 생각은 정말 고민되는 거는 파워트레인이 아니라 컬러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컬러별로 보이는 이미지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차량 구매하시기 전에 본인이 좀 희망하는 차량의 색상을 한 번씩 확인을 실물로 보시고서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 좀 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급하게 2.5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안에 실내 컬러라든지 또는 옵션까지 좀 다양했었으면 좋았겠지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좀 제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더 노력하는 카티가 되겠고요. 저희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